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 2년 3년차 여드름으로 뷰티 유튜버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다가 너무나 많긴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여드름이 난 그냥 많다, 엄마를 닮아서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유튜브를 하는 동안 언니들의 많은 댓글을 보고 또 저도 저를 지켜보면서 나의 여드름은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니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드름은 사실 여러 원인이 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제 여드름을 기반으로 한 제 여드름 케이스에 대한 해결 방안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드름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 여드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호르몬성. 여성의 한 달 주기에 따른 그런 호르몬성의 여드름도 있고, 두 번째, 몸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올라오는 여드름이 있어요. 저는 소화기관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저를 소음인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여드름이냐면은 흉터는 없는 여드름이에요. 화농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름이 많이 크게 찬다든지 이렇게 좀 두꺼운 피부에 나는 그런 여드름의 종류는 아니에요. 피부가 굉장히 얇고 홍조가 많이 심한 편이고, 여드름을 짜면 물집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많고, 물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여드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모공을 커지게 하는 여드름은 아니기에 저는 여드름을 오랫동안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째 여드름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도 모공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공 고민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보시다시피 얇은 피부, 그리고 턱과 이마보다는 볼 쪽에 많이 나는 그런 여드름이에요. 몸이 안 좋아져서 좁쌀을 동반할 때에는 이마 쪽이 쫙 덮기도 하지만 요 정도가 제 여드름의 특성이고요. 피부 특징은 일단 얇아요. 엄청 얇고 솜털은 적은 편은 아니고요. 홍조, 여드름을 일으키는 홍조, 그리고 몸속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을 하기가 그리 좋은 피부는 아닙니다. 제 피부는 이러이러한데, 그렇다면 제가 3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럼 저의 여드름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호르몬 주기에 의한 여드름은 잠시 났다가 지나가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순 없겠지만 저는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면 한약을 먹어요. 근데 여드름이 많이 올라올 때 제 몸에 증상이 어떠냐면 가슴 답답한 증상이 와요. 한때는 이게 공황장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소화기관이 너무 안 좋아지면은 이게 순환이 안 되면서 심장 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가슴 답답한 증세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저는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은 이 가슴 답답한 증세가 사라지면서, 한약을 한 번 먹으면 이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해요. 근데 좀 부족하다 싶어서 두 번째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드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소화가 잘 되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은 피부도 점점 깨끗해져요. 근데 남아있는 여드름 흉터가 저는 빨갛게 남아있는데 그게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피부 재생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유투르 여드름의 해결책은 소화가 잘 되게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응?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맞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제 경험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드름이 나지 않으려면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일단 몸의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죠.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럼 몸이 개운해지니까요. 몸이 피곤하면 소화기능은 더 약해지고, 그리고 소화기능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에게 잘 맞지 않는 밀가루, 커피, 술,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너무나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운동은 꼭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근육이 많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붙이면 몸의 이 흐름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겠지만, 이런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집밥 마늘 아마 먹어야 할 거예요. 조미료의 반응도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기관이 딱 안 좋아지면서 저는 신호가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럼 소화기관이 안 좋아져서 몸의 흐름이 나빠지고 이쪽으로 열이 차고, 그러면서 얼굴로 열이 차고, 그게 여드름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스트레스가 여드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걸 지키고 있지 않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지나친 물은 오히려 속을 메스껍게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안 받는 사람은 또 억지로 먹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약을 2번째 먹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일찍 자진 않아요. 음식은 중국 음식이 저에게 정말 최악인데 최대한 피하고 이탈리안 음식은 조금 먹는 편이며 최대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피부가 좀 많이 호전이 되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결론입니다. 저와 다른 케이스의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여드름이 있다, 붉은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제 경험상 소화기관을 정말 좋게 고치면은 여드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좁쌀도 안 올라옵니다. 좁쌀은 소화기관이 진짜 안 좋아졌다는 마지막 신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소화기관, 그리고 가뿐한 느낌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러면 피부는 정말 좋아져요. 너무나 어렵죠? 저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간단하지만 막상 지키려고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내 소화기관을 좋게 하기 위한, 내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한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입니다. 겉에서 피부를 케어해주는 거는 가끔 정리해주는 피부과 시술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간단하게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들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적당한 각질 제거, 적당한 딥 클렌징, 요런 것들 활용하면은 겉표면에서 살짝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속이 정말 고쳐지지 않으면은 저는 낫지 않는 여드름의 소유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다스려 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싶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경험에 의한 이 여드름에 관련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엔딩 멘트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